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 형상 227쪽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년, 재작년 또 2년 연속 출제를 한 내용인데, 자, 이것은 원래는 좀 우리가 용어 정도만 알아보고 별표 2개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과라는 용어는 이 필터링이죠. 필터. 자, 이 필터는 정수기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 필터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여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용어가 좀 어렵죠. 여과 과정은 이 주택에 있어서의 순환이다. 자, 주택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순환이라는 것은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택에 순환되는 형상인데,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빈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가, 빈집이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이사를 가겠죠. 그래서 공가의 연쇄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 공가의 연쇄가 여가 과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계층 간에 있어서 주거 지역에 우리는 침입의 과정을 여가 과정이라고 한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우리는 고소득층, 저소득층 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소득이 변함에 따라 이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여가 과정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의 개념이 계속 출제를 하죠. 자, 상향 여가, 하향 여가의 개념이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상향 여가는 우리는 소득 계층을 크게 둘러봅니다. 저소득층, 고소득층.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급 주택, 이 저가 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수선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을 해서 이 상위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여가라고 하고, 이 상향여가는 이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죠. 여러분 감소의 동그라미, 여러분 시험에는요 증가로 3번 출제했죠. 15회 추가 시험, 23회 3번 출제했습니다. 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상향여가 과정이 나타납니다. 자, 하향여가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고가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가인데,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은 하향 여가 형상을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상향 하향 여가의 개념 우선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이 도시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주거 분리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 지역, 즉 고급 주택 지역,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역, 즉 저급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분리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거분리 형상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한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분리 형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 측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형상이다. 즉 쉽게 도시 어느 지역에서든지 주거분리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저급주택지역인데, 여기는 주거 환경이 어떻게 돼요?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 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이 저급주택 지역에서의 우리 관련해서 수리 수선을 하는데 드는 이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 보수 후에 우리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은 V 외부 효과로서 보수 후의 가치 상승분은 미미하죠. 이 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이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또 고급주택 지역, 고소득층, 우리가 주거 지역은 주거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여기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고급주택 지역에서의 이 노후화된 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 수선을 하겠죠. 이 보수 비용과 이 보수 후에 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보수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저급 주택 지역과 고급 주택 지역이 분리되는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 보수 비용보다 보수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다. 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때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고 또 보수를 못할 수도 있는데 보수를 하게 되죠.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하거나 재개발을 통해서 상향 여가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상향 여가의 과정을 통해서 저급주택 지역은 고급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지 못하면 계속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데 보수를 못하는 이유는 저급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고급주택 지역에서 보수 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보수 비용이 크면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지 않죠. 자,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이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 주택은 저소득층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받아서 이사를 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걸 침입이죠. 그래서 하향, 여가. 자, 19회 시험은 이걸 상향으로 출제했었죠. 정답이었습니다. 자, 19회 시험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 바로 뭐가 돼? 하향이죠. 상향으로 출제를 했어요. 정답 지문입니다. 이 하향, 여과에 따르는 뭐가 발생한다?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는 침입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점점 들어오면 이 고급 주택 지역은 점점 뭘로? 저급 주택 지역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침입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토지 이용 주체로 바뀌는 형상을 천이 계승이죠. 이렇게 주거 입지에 있어서의 변화는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거기 중간 그림 밑에 4번의 침입, 5번의 천이, 계승이라고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 그림을 보면은 이 고저급주택 경계 가까이에 있는 고급주택은 부의외부 효과로 인해서 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죠. 고급주택 가격이. 그래서 디스카운트,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저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이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고급 주택 지역에 인접한 저급 주택은 우리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할증료, 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지문은 두 번 또 출제를 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30회 시험, 31회 시험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 15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했어요. 15회 추가 시험, 그리고 19회 시험, 그리고 21회 시험에 상향 하향 여과의 개념이 출제했었죠. 그리고 23회 시험, 27회 시험, 30회, 31회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2년 연속 또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 올해 32회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근데 용어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별표 2개를 했습니다. 용어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불량주택의 문제 229페이지에 보시면은, 불량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푸어 하우징이라고 하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불량주택인데,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우리나 물리적으로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이 부동산 시장에 불량주택이 생산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또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할당 효율적이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시장에 생산 공급되는 것을 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 자, 여러분이 30회 시험,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올해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확인을 좀 우선 또 해둬야 될 부분이죠. 자,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죠. 자, 분양가 규제에 있어서의 또 개념, 목적. 이 목적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우선 나왔죠. 한 4번 정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우리가 4번 출제했는데 19회 시험도 출제를 했고, 또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4회, 27회, 30회 시험에 목적이 또 출제를 했었죠. 4번 정도. 자, 우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이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 자, 주택 가격을 또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무주택자. 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있어서의 신규 우리가 주택 구입 가격. 자,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있어서의 이 구입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하는 목적이 있다. 자, 우선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에는 공급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 자, 균형 가격을 또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 주어졌죠. 자, 균형 거래량이 주어졌는데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합니다.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말한다. 자, 이 분양 가격, 뭐 평당 얼마 분양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말한다.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 규제 가격이다. 자, 평당. 자, 여러분 평당 5천만 원이다. 자, 평당 5천만 원인데 이것을 평당 얼마로 규제를 3천만 원으로 규제를 하겠다 얘기죠. 서울특별시 좀 이런 게 많죠. 그러면은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그래서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을 말하고 또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면서 분양 가격의 상한선을 말하죠. 자, 여러분 균형 가격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하한 가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또 최저 가격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아파트 가격 차이만큼 분양을 받으면은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래서 이만큼 필요로 한 양은 이만큼이다. 그런데 건설업체인 공급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이겠죠. 장기적으로 이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서의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왜? 건설업체는 이 가격 차이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공급량은 감소하죠. 그래서 공급량은 이 정도인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이러한 초과 수요는 투기적,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해요.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뭐를 형성한다? 암시장이 형성된다. 블랙마켓, 암시장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최고의 가격, 규제 가격,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격이 두 개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분양 가격에 대한 또 이중 가격이 장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또 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붙는다? 프리미엄, P 1억이 붙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이때 P가 요거죠. 프리미엄.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암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분양 가격이 규제를 해버리면요, 건설업체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면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또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 또 가격 기능이 왜곡합니다. 가격 기능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측면 우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있어서 분양 가격은 택지비에다가 건축비를 더해 준 것을 말하죠. 자, 이 지문도 27회, 29회 시험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양 가격을 여기 철폐하는 게 분양가 자율화인데, 자율화보다는 우리는 항상 분양가 규제를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자, 232페이지에 자, 분양 제도와 관련해서 선분양,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가 있고, 자, 우리나라는 두 제도 다 하고 있죠.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 제도, 둘 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자, 우선은 선분양 제도에 있어서의 항상 우리는 장단점, 뭐 이런 것을 잘 확인해야겠죠. 장단점. 장단점. 자, 장점은 뭐죠? 우리 아파트를 분양을 미리 하면은 계약서를 쓰죠. 그럼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집단 대출을 받아요. 건설업체가. 그래서 건설업체의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다. 자, 이 공급자 중심의 분양제도가 선분양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금 10%죠. 중도금, 잔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초기 주택 가격 우리가 부담 능력이 초기에 있어서 주택 가격 부담이 완화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입주 시까지의 분양 가격이죠. 여러분 입주 시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그 이익은 또 입주자에게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귀속이 되고, 또 손해를 봐도 마이너스 우리 분양 가격이 나올 수 있죠. 이럴 때도 우리는 입주자에게 손해도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선분양하면서 부실공사를 통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주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공이 뒤로 늦춰지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을 하면은 이 완공된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하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분양 제도가 돼요. 자, 그래서 소비자 상품 선택이 다양하고 주택의 품질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우리가 완공 시까지의 건설업체는 건설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하고, 또 건설 기간 중에 건축비 상승 등을 분양 가격에 어떻게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런 점은 또 문제점이 되고, 또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양 가격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 있죠? 이것이 한꺼번에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런 점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30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관련해서 235페이지로 가시면은 조세 정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세 정책인데, 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뭘까요? 자, 이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보면요, 정부의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부과하죠. 그럼 이 기능은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의 조세의 기능은, 자,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 줌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시험, 29회 시험, 30회 시험, 31회 시험, 이 3회 연속 시험에 나오는 것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취득에 관련된 세금. 자, 취득에 관련된 세금, 이 보유에 관련된 세금, 그리고 처분에 관련된 세금이 우선 출제를 계속을 하고 있죠. 이 관련해서 그래서 이 지방세,
있죠. 과세의 주체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이 지방세로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취득 시에 내는 취득세가 있죠.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보유 시에 지방세가 재산세가 있고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 있죠. 자, 여러분 29회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국세이면서 보유 과세이면서 뭐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 누진세를 적용하죠. 누진세율. 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국세이면서 보유과세이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마다 종합부동산세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30회 시험에 여기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출제를 했어요. 요 네모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여기는 뭐죠? 처분시에는 국세로서 양도 소득세가 나오죠. 그리고 또 이 30회 시험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뭔가? 30회 시험에 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시험에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 처분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보유 단계죠. 이 지문이 정답이었어요. 31회 시험에 또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에서 또 정답을 또 물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시고 또 취득, 우리 보유 처분에 모두 우리가 부과되는 조세가 있죠. 그래서 노노촌 특별세, 자, 노노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대표적이죠. 자, 취득, 보유, 처분 이 세 단계 모두 부과되는 조세로서는 노노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출제를 할 수 있죠. 우리 개론에서는 또 13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출제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취득 단계 국세로서 또 뭐가 있어요? 취득 단계 국세로서 또 상속세가 있죠. 상속세, 증여세가 또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가 또 있는데 이것은 국세가 돼요. 국세.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고 또 등록 면허세가 있는데 이것 지방세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자,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30 우리가 관련해서 6페이지 또 문제에 또 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거래세는요. 거래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 거래세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관련해서 이 조세에 있어서의 정가와 귀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조세 부담에 있어서의 귀착, 조세 부담의 정가라는 용어부터 하나 배워둬야 되는데, 자, 이 귀착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다. 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하고, 자, 조세 부담의 정가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가격의 일부 또는 정부를 여러분이 여러분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조세 부담의 정가인데, 이 조세 부담의 귀착과 정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상대적으로 공급은 비탄력적,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상대적으로 공급은 탄력적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조세 부담의 귀착과 정가가 달라지는데, 이 내용에서 관련해서 이 거래세라든지 재산세 관련된 내용 한번 여러분이 잠시 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